여러분은 절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절약을 잘 하진 못하지만 절약하며 사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결코 많지 않은 남편의 월급으로 알뜰살뜰 살림하고 육아하는 엄마들을 보면 배우고 싶고 대단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이 이유식 그릇 하나도 가격을 비교하면서 제일 가성비 좋은 거로 사고, 외출할 때면 직접 끓여서 식힌 차를 물병에 넣어서 다니고, 옷이나 가방, 신발과 장난감 같은 것도 아무렇지 않게 중고를 구매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한테 남이 입던 건 입지 마라, 재수없다 하는 식의 교육을 받아와서 중고에는 잘 손이 안 가지만 중고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절약도 되고 환경에도 좋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책 같은 경우에도 중고면 반값 이하에도 구매할 수 있어서 수입이 없거나 적은 학생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지요. 여기까지 말하니까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요. 한 번은 외국인 친구와 쇼핑 갔다가 중고옷 파는 가게에 들르게 됐는데요. 그 친구는 싼 가격에 혹해서 여러 벌을 구매했지만 전 입어보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구경만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요즘 많이 힘드니? 내가 옷 한 벌 사줄까? 그래서 아니라고 어버버 하면서 난 사실 저 중고 옷들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못 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옷 주인이 돌아가신 분이라면 그 옷에 영혼이 붙어 있기에 절대 입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런 걸 믿냐고 갸우뚱하면서 웃더라고요. 오늘은 절약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30살 여자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돈을 모아놔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기 시작했지요. 돈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도 늘 필요한 거니까 돈 벌어서 아이가 배우고 싶어 하는 걸 가르치고 먹고 싶고 입고 싶어 하는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실패를 거쳐 어렵게 취업했지만 일과 육아, 살림을 혼자 다 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퇴근하면 녹초가 돼서 움직일 힘조차 없는 게 다반사였지요. 편하게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힘들게 번 돈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집밥을 해먹고 일주일에 한 번만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와서 먹기로 했는데 제가 사온 반찬을 먹어본 남편의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이거 당신이 만든 거 아니지? 설마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거야? 사온 반찬을 이렇게 그릇에 담고 자기가 한 것처럼 상에 올린 거야? 황당한 남편 말에 반찬 좀 사 먹으면 안 되냐고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직접 해 먹으면 5,000원도 안 들 텐데 반찬 3개에 10,000원이 날아가는 게 아깝지도 않냐고 호통치며 가르치는 게 꼰대가 따로 없었습니다. 힘들어서 어쩌다 한번 반찬 사 먹는 게 잘못인가요? 돈은 원래 삶의 질을 위해 버는 거잖아요. 하지만 남편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처럼 흐지부지 다 써버리면 남는 것도 없고 그럼 안 번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집밥이 절약도 되고 몸에도 좋단 것도 모르고 무슨 주부가 아낄 줄을 몰라. 참다 못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 하면 되겠네. 똑같이 일하는데 집안일도 육아도 나 혼자 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 아니 다른 집은 다 여자가 하는데 왜 자기만 그 유난이야? 그 말인즉 자기는 살림할 생각이 전혀 없고 모든 걸 다 하는 저한테 감사한 마음도 없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이번에는 빵을 가지고 걸고 들었습니다. 이 빵 왜 이렇게 비싸? 5,000원인데 뭐가 비싸? 직접 구워 먹으면 맛있고도 싸잖나. 빵 굽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그러니까 빵 같은 건 굳이 안 사 먹어도 되잖나. 아니 설탕 범벅인 탄수화물을 대체 왜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낭비하면 돈이 모아지겠어? 하루 종일 일하고 빵 하나도 맘대로 못 사 먹는다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규의 경일기란 걸 알게 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각자 돈 관리를 하자고 했지요. 공과금 같은 건 공동적금 통장에서 빠지게 하고
식비랑 생활비는 각자 알아서 하기로 말입니다. 물론 집안일도 본인 것만 하고 딸아이는 제가 덜보기로 했지요. 그랬더니 처음엔 경제적 자유가 생겼다고 좋아하던 남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불만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밥 하는 김에 그냥 내 것도 같이 하면 안 돼? 인간적으로 어떻게 자기 거랑 딸 거만 할 수 있냐고. 우린 가족 아니니? 해줄 순 있어. 근데 식재료 값이랑 인건비는 받아야겠어. 부부 사이에 돈을 받겠다고? 지갑이 따로따로니까 계산은 확실하게 해야지. 그게 싫으면 혼자 해먹던가. 아, 알았어.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나 혼자 해먹을게. 그날 남편은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잔뜩 장봐서 집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시금치는 너무 데쳐서 족이 됐고 계란말이는 태워 먹고 생선은 비린내가 풍기고 고기는 손대기 싫어서 방치하다가 상해서 버리고 10만 원이나 주고 장봐온 음식들은 거의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현실을 알았는지 저한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반찬 사 먹고 빵 사 먹었다고 잔소리한 거 미안해. 앞으로 다신 쪼잔하게 굴지 않을 거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근데 당신 그거 알아? 난 요즘 자기랑 각자 알아서 사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 나와 딸이 먹을 것만 하고 빨래도 우리 것만 하니까 일이 절반은 줄어든 것 같아서 몸도 정신도 가벼워. 그러다 보니까 당신의 존재 의미를 모르겠어. 당신이 없어도 사는데 전혀 문제없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좋을 것 같아. 자기 몸 귀찮고 돈도 더 많이 드는 것 같으니까 예전처럼 날 부려먹고 싶어서 이런다는 거 다 알아. 속 보이고 치사하다. 제 말에 남편은 앞으로 잘하겠다고 싹싹 빌더니 다음 날부터 딸아이 등하원도 시키고 목욕도 시키고 설거지 청소도 하면서 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사연자의 남편은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대로 최선을 다해 집안일과 육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연자분 남편이 그래도 변했다는 점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고들 하지만 직접 당해보면 변할 수도 있지요. 반찬값 아깝다고 하던 사람이 직접 장 보러 갔다가 대파 한 단 가격 보고 눈 커지고 계란 한 판 가격 보고 손 떨리고 고기 사려다가 다시 두부콘으로 유턴하는 순간 현실을 체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보면 압니다. 집밥이 무조건 싸다는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리를 잘하면 싸지만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하면 그건 집밥이 아니라 실험이지요. 시금치를 데쳤더니 초록죽이 돼 있고 계란말이는 숯불 향이 첨가되고 생선은 바다 냄새가 아니라 항구 냄새가 나고 결국 10만원 장본게 쓰레기 봉투 직행하는 순간 깨닫는 겁니다. 아, 반찬가게 사장님이 사실은 천사였구나 하고 말입니다. 근데 반찬가게 반찬이 진짜 비싸긴 합니다. 3개만 담아도 만원이 순삭이지요. 빵집은 또 어떻고요. 쟁반 들고 다니다가 정신 차려보면 이게 빵값인지 월세인지 헷갈릴 정도지요. 손바닥만한 소금빵 하나가 크림 들어갔다고 갑자기 가격이 점프하고 커피 하나를 같이 사면 그날 오전 예산 끝입니다. 그래서 절약이 중요하다는 말 100번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너무 아끼기만 하면서 살면 사는 낙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지요. 힘들고 지칠 때 반찬 하나 빵 하나 사 먹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일 때도 있잖아요. 특히 맞벌이 애까지 키우면 그건 거의 체력전이지요. 퇴근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씻기고 재우다 보면 나중엔 내가 사람인지 가전제품인지 헷갈릴 때가 있고 왜 나는 늘 충전 안 되는 배터리 상태인가 현타가 오지요. 그래서 전 소비와 낭비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삶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지출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은 어떤 절약 꿀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어설픈 떡백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